김치볶음밥? 알았어. 언니 숙제만 하고 바로 해줄게. 나 배고픈데. 우리 미애양,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와 5살 터울이었던 언니는 이미 교복을 입고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언니가 저를 정말 많이 챙겨줬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 그 누구보다 세상에서 언니가 제일 좋았어요. 부모님 말은 듣지 않아도 언니의 말은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언니가 해주는 김치볶음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렇지? 언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지? 응! 언니, 설거지는 내가 할래. 할 수 있겠어? 그릇 깨지면 위험한데? 아니야, 밥은 언니가 했으니까 정리는 내가 할 거야. 그날도 학교를 다녀와 집에서 언니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날과 달리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같은 반 친구들 때문이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과 주말이면 놀러 다니고 또 수업이 끝난 시간에 맞춰 엄마가 데리러 오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이 하굣길에 저를 데리러 오신 적이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말엔 부모님도 쉬고 싶어 하셔서 집 앞 놀이터에서 노는 게 전부였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저희 자매에게 무관심했던 건 아니었어요. 잠들기 전까지 늘 책을 읽어주셨고 또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미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아니야. 선생님한테 혼났어? 엄마,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 손잡고 놀러 가고 싶어. 우리 미애, 엄마가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속상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그럼 이번 주말에 아빠랑 언니랑 다 같이 놀러 갈까? 응, 좋아. 꼭 가는 거지? 그럼 엄마가 맛있는 김밥도 싸줄게. 가서 구경도 하고 잔디밭에서 김밥도 먹자. 응, 좋아. 진짜 가는 거다? 그럼 진짜 가는 거지? 약속? 저는 엄마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받아내고 그 주 내내 주말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제가 학교 다녔던 시절엔 토요일에도 공부하러 학교에 갔었어요. 토요일 오전까지 수업이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교 정문으로 달려가니 엄마와 아빠, 언니가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달려나오는 저를 보며 손을 흔들어 주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우리 딸, 오늘 공부 잘했어? 응,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우리 빨리 자연농원으로 가요. 그래, 출발하자. 그렇게 저희 4 식구는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자연농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를 신나게 불렀고 엄마와 아빠는 그런 저를 귀엽게 봐주셨어요. 그렇게 도착한 자연농원은 정말 새로운 세계였죠. 쉽게 볼 수 없었던 동물들도 실컷 보고 예쁘게 정리된 꽃을 보며 한껏 흥분해서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더 좋았던 건 무엇보다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왔다는 점입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을 우리 엄마와 아빠, 언니도 함께 보고 있다는 신기함. 그리고 제가 느끼는 이 좋은 감정들을 가족들도 느끼고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에 더욱 흥분했었던 것 같아요. 실컷 구경하고 엄마가 싸주신 맛있는 김밥과 삶은 달걀과 사이다도 먹고 또 관람차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친구들에게 자랑할 게 생겼다며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떠들던 때였습니다. 월요일에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오늘 본 거 다 얘기할 거야. 오늘 집에 가서 일기장에도 뭐 했는지 쓰자. 응? 나도 학교 가서 관람차 탔다고 자랑해야지.
그렇게 오늘 하루 있었던 행복한 일들을 다시 생각하며 신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제 왼손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부모님은 사사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남겨진 상황. 당시 어떤 기분이었고 무엇을 느꼈는지 지금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뭘 먹어도 토하고 잠도 잘 수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잠들면 꿈에 부모님과 언니가 나와 왜 너만 살았냐고 원망할 것 같아 무서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 큰일 나요. 저 다 싫어요. 저도 엄마랑 아빠랑 언니 따라갈래요. 혼자서 학교 갈 준비하고 학교가 끝나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얼마나 질긴 목숨인지 밥을 먹지 않고 잠을 안 자도 제 몸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닥쳤던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모든 게 싫었고 또 모든 것들이 무서웠어요. 왜 나만 두고 그렇게 떠났냐고 원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꼭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놀러 가자고 얘기만 안 했어도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 놀러 왔으면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친구들이 자랑하고 놀려도 그냥 참을걸. 엄마와 아빠는 늘 나와 언니를 위해 노력하셨는데 왜 저는 참지 못하고 꼭 그날 놀러 가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무서웠던 건 언니의 부재였습니다. 세상의 전부였던 언니가 없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무서웠어요. 언니, 엄마, 아빠, 나 너무 무서워. 보고 싶어. 나도 데리러 와. 매일 울며 가족을 찾았지만 제 소원은 너무나 당연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긴 목숨은 저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저를 내몰았어요. 저거 불쌍해서 어떡해. 어린 것을 누가 어떻게 떠났대? 그런데 미애는 이제 누가 키워? 글쎄, 미애는 첫째 이모가 데려가지 않을까? 왼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잃고 태어난 저는 사랑받았던 막내 조카에서 한순간에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친척 누구도 저를 걷어 키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친척집을 전전하게 결국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결정이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할머니는 이렇게 사랑도 못 받고 구박만 받으며 살 바엔 가족들 품에서 벗어나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라는 게 이유였어요. 어른이 된 지금 그때 할머니의 선택을 생각해보면 정말 비겁한 어른이 따로 없었죠. 저를 버린 거잖아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저는 친척들이 너무 무서웠고 그냥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아마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서도 당연히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기만 했어요. 학교도 전학을 가야 했고 보육원의 모든 것들이 낯설었고 그냥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도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늘 주눅들어 있었어요. 혹시라도 잘못하면 여기서도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도 잘 안 하고 보육원에 있는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눈에 띄지 않고 살아가는 게 좋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넌 왜 손가락이 없어? 뭐야? 얘 손가락이 없어.
그리고 사고로 잃어버린 손가락은 다른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었어요. 저는 늘 다친 손을 숨기며 생활했고 하루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마다 보육원으로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왔었습니다. 그날은 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의료봉사를 나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때는 의료봉사라는 말도 모른 채 그냥 사람들이 우리를 돌봐주러 오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다른 아이들은 봉사를 온 의사들에게 달려가 매달리고 뭘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신나게 놀고 있었죠. 하지만 전 의사 선생님들이 무서웠고 또 싫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늘 제가 아프다고 해도 주사만 놔주고 살기 싫다고 해도 저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싫었거든요. 먹기 싫은 약도 억지로 먹으라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철이 없었죠? 당연히 제가 건강해지려면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야 하는데 어렸던 저는 그 모든 게 싫었나 봐요. 그렇게 봉사를 온 의사와 간호사들을 피해 보육원 건물 뒤편 공터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넌 아픈 곳이 없니? 네? 갑자기 한 의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역광으로 인해 그 의사 선생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을 처음 보았을 때 느낌은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본 얼굴은 꽤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잘생긴 사람을 보니 쑥스러우면서도 왠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죠. 지금 돌아보면 정말 어렸던 생각이죠? 그렇게 싫어하던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잘생긴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스르르 풀렸던 저. 굳이 변명하자면 지금까지 저를 돌봐주셨던 병원의 선생님들은 전부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젊은 선생님이 아픈 곳은 없냐고 물어보니 마음이 스르르 풀렸던 것 같아요. 역시 잘생기고 예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은 아픈 곳이 없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습관적으로 왼쪽 손을 숨겼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선생님은 제 손을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 학생 손은 깨끗한가 한번 볼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손을 가져갔고 제 왼손을 본 순간 단번에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다시 손을 숨기려고 했고 당연히 의사 선생님은 손을 숨기지 못하게 하셨죠. 어쩌다가 손이 이렇게 됐어요? 변한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봤던 모든 사람들은 제 손을 보고 모두 한마디씩 했던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선생님 역시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섭고 서러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고가 나서 다친 건데 아니야 괜찮아. 근데 손가락을 계속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손가락도 다칠 수 있어서 그래. 괜찮아.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언니도 없어요. 다들 보고 싶어요. 손가락 없어진 거보다 가족이 없는 게 더 무서워요. 의사 선생님의 괜찮다는 한마디에 그동안 속에 쌓였던 얘기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러고 있는 저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당황하지도 않고 저를 능숙하게 달랬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손 치료하기 싫어? 더 아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엄청 큰 주사도 계속 맞아야 하고 쓴 약도 더 많이 먹어야 해. 큰 주사랑
약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선생님이랑 저기 가서 치료하자. 알았지? 네. 저는 숨어서 앉아있던 곳에서 일어나 의사 선생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언제 어떻게 다쳤니? 3달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때 다쳤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치료는 꾸준히 해야 돼. 그래야 왼손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아. 그럼 병원에 매일 가야 해요? 병원 싫어요. 아니야. 2주일에 한 번씩만 오면 돼. 미애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이 손가락은 이미 수술이 잘 돼서 괜찮아요. 혹시나 저에게 돈이 들까 화들짝 놀라서 저에게 다가온 보육원 선생님은 제 손이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렇게 말하는 보육원 선생님을 빤히 바라보던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더니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물론 수술은 잘 됐죠. 하지만 이 아이는 성장기예요. 손이 크면서 상처가 덧날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경과를 살펴야 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여기가 감옥인가요? 무서운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네요. 의사 선생님의 싸늘한 말에 보육원 선생님은 저를 째려보며 말을 아꼈고,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보육원 원장님이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미애야, 손이 많이 아프니? 사실 잠이 들 때마다 손이 아팠던 적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괜찮다고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었습니다. 전에 수술한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주고 계속 통원 치료를 하라고 했을 텐데 그런 말은 전혀 전달하지 않았나요? 거기 어느 병원입니까? 어디 환자한테 제대로 처방도 하지 않는 병원이 어딥니까? 저는 나중에 봉사를 나온 병원이 제가 있었던 보육원에서 꽤 많은 후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나 후원이 끊길까 무서웠던 원장님은 얼른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셨죠. 그래서 보육원 원장님은 호통치는 의사 선생님을 보며 제가 여기에 온 이후로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얘기했고, 담당 선생님은 그런 보육원 원장님과 선생님을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을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나오기 힘들다면 제가 매주 와서 이 아이의 손을 봐주겠습니다. 보안이 여기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 아이가 지금 상태가 제일 좋지 않습니다. 동주 선생님, 와서 이 아이 손 좀 봐주세요. 성형외과 담당이라던 선생님이 오셔서 제 손을 봐주시더니 제 손이 완전히 성장이 될 때까지, 그리고 성장한 후에도 꾸준한 치료와 상태를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처음 발견하신 의사 선생님은 정형외과 전문이라는 걸 조금 더 큰 후에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학생 많이 아팠을 텐데 그래도 잘 참았네요. 앞으로는 아프면 무조건 말해야 해요. 알았죠? 네. 그렇게 봉사를 왔던 선생님들이 돌아가고 보육원 원장님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운이 좋구나. 어쨌든 너가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우리 보육원이 아이들을 학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아파도 참고 치료 잘 받아야 한다. 약도 잘 먹고. 알았니? 네, 알겠습니다. 꾸벅 인사를 하고 나온 저는 저의 왼손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저의 왼손은 늘 놀림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또는 쓸모없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창피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손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손이 없다고 저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 요즘 아이들은 이럴 때 인류애를 회복했다는 표현을 쓰던데, 저는 차가웠던 왼쪽 가슴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일 뒤 일요일, 의사 선생님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애야, 잘 지냈니? 네, 어디 손 좀 볼까? 저는 자신있게 손을 내밀었고 제 손을 유심히 보며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좋아졌네? 약은 잘 먹었어? 네, 미애가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치 미애야? 네. 저 약이랑 밥 잘 먹었어요. 정말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해보자. 네, 2주마다 저를 보기 위해 오시는 의사 선생님을 보고 같이 지냈던 아이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했어요. 눈치가 빨랐던 선생님은 혹시 제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까, 오시면 다른 아이들도 아픈 곳은 없는지 늘 함께 살펴주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혹시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던 게 어쩌면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의사 선생님께 칭찬받기 위해 더 열심히 약을 먹고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치료를 잘 받았어요. 한마디로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매일 의사 선생님만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마다 2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하고 늘 칭찬을 바라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언니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소한 일에도 저를 칭찬해주고 아껴줬던 사람이 없었던 저는 제가 뭘 해도 잘했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께 의지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제가 6학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저를 찾아와 주셨던 의사 선생님. 분명 귀찮은 날도 있으셨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저를 위해 쉬는 날을 꼭 저에게 투자하셨고 저는 그런 선생님이 좋아 믿고 의지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크자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개인적인 일도 조금씩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의사 선생님 역시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미애를 보고 있으면 우리 아들이 생각나. 선생님, 아들이요? 아마 우리 아들도 지금 살아있다면 미애 나이쯤 됐을 거야. 살아있다면? 그럼 지금 죽었다는 얘긴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선생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엄청 큰 트럭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우리 아들을 쳤어. 그리고 그 트럭 운전자는 도망갔지. 결국 트럭 운전자는 잡았지만 우리 아들은 세상을 떠났어. 그 트럭 운전자는 나와 내 아내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미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그럴 거였으면 운전을 똑바로 했어야지. 신호를 잘 지켰어야지. 안 그러니? 우리 가족이 사고가 난 이유도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자 때문이었어요. 그 운전자는 다치긴 했지만 멀쩡하게 살아나 지금 아마 그때 일은 잊고 멀쩡하게 살아가겠죠. 의사 선생님의 아들을 친 그 트럭 운전사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화가 나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런 나쁜 사람들은 벌을 제대로 받아야 해요. 제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미애가 꼭 훌륭한 사람이 돼서 복수해줘. 알았지? 하고 의사 선생님의 큰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꼭 우리 아빠 손 같아서 눈물이 찔끔 났어요. 하지만 선생님 앞에서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면 선생님이 너무 속상해할 것 같았거든요.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눈치도 빨라지고 이럴 땐 가만히 있는 게 좋다는 걸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 좋아 그 손을 놓기 싫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저를 챙겨주는 어른은 의사 선생님이 유일했거든요. 다시 만난 부모님 같았습니다. 내가 우리 미애한테 별 얘기를 다 하네. 괜찮아요, 선생님. 오늘 들은 얘기는 비밀로 할게요. 고마워.